아주 어렵게 세상을 향해서 폭로를 했습니다. 8년 전에 성추행을 당했다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개를 했고요. 파장은 엄청납니다. 검찰은 오늘 진상조사단을 출범을 시켰고 낱낱이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또 잡음도 들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문제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서지영 검사의 법률 대리인이죠. 김재련 변호사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일단 가장 궁금한 게 요 며칠 이 서지영 네. 검사 어떻게 지내시는지가 궁금한데 많이 힘들어하시나요? 어떤가요? 사실은 그 용기를 내서 많은 대중들에게 본인의 피해 사실을 얘기했는데요. 네. 그 후에 그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 조사가 절차대로 이루어지고 우리 국민들은 좀 지켜보고 이러면 좋은데 네. 여러 가지 검찰 내외부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또 언론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고 하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주기 위해서는 본인이 듣고 기억해내고 해야 하니까 네. 사실은 좀 곤혹스러운 그런 입장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그 변호사님께서 이제 그 대신 입장을 2차 입장을 냈는데 네. 업무 능력에 대한 부정적 소문이 확산되고 있는 거에 대한 입장 이렇게 지금 돼 네. 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서 검사가 여기 그 언론에 인터뷰를 하고 검찰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검찰 내부에서는 업무 능력이 부족한 서 검사가 통령지청으로 간 것이고 근데 서 검사가 거기에 대해서 인사상의 불만을 품고 네. 이런 문제 제기를 외부에 가서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서 검사가 업무 능력이 이렇게 떨어진다. 네.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떠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검찰 조직 안에서 그것도 네. 그리고 검찰 조직 안에 있는 분들이 또 언론에 계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그런 네. 얘기를 하시고 예. 기자분들은 저희한테 이런 얘기를 내부에 있는 사람한테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반박을 해라 해명을 해봐라 예. 라고 하시니까 저희는 사실 언론을 통해서 검찰 내부에서 어떤 이야기가 돌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간접적으로 확인을 한 것이고요. 예. 대리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가장 우려하는 점이 어떤 점입니까, 변호사님? 모든 조직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 다양한 평가가 존재할 수 있는데요. 네. 이 사건의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서 검사는 성폭력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에 대해서 사과를 받으려 하고 호소를 한 이후에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라는 게 이 사건의 본질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네.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 몇 시가 되면 퇴근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들 주장이 다 사실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네. 누구로부터도 막 성추행 당해도 아무 문제 제기도 못한다는 것이냐. 업무상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이런 성추행 피해를 입은 다음에 인사상 불이익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못하는 것이냐. 네네.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그러면 사실에는 근거한 것인지 그것 또한 저희가 봤을 때에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이야기들로 보여지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서 검사의 업무상 능력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객관적인 그간의 서 검사가 검사로 있으면서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포상을 했는지 그 부분이거든요. 지금 변호사님이 오늘 발표한 그 보도자료를 네.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뭐 표창 사례도 엄청 많고 우수 사례로 선정되고 또 그렇습니다. 줄줄이던데 보니까. 네. 그래서 이것이 조직 내에서 피해자가 성폭력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네. 검찰뿐만 아니라 다른 조직에서도 전형적으로 이런 공격하는 패턴이거든요. 네네. 이게 사실은 피해자에게 엄청난 2차 피해가 되는 것이고 그런 공격들에 대해서 피해자가 흔들리게 되면 네. 결국 앞으로 내가 조직 내에서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문제 제기하게 되면 나만 만신창이 되는구나. 변호사님 그러면 검찰 조직 안에서의 이런 공격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 그거는 모르겠고요. 네. 검찰에 굉장히 훌륭한 분들 그리고 그 성실하게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저희는 실제 알고 있거든요. 예예. 그래서 조직적으로 이랬다라고 보지는 않지만 속담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하거든요. 네네. 이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문이 돌게 되면 그 확산 속도는 굉장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피해자가 그걸 일일이 대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생각하고요. 예. 그게 결국은 피해자를 사실상 발가벗기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분위기로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네네. 2차 보도 자료를 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어느 정도는 좀 정리가 약간은 좀 된 것 같은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지난해에 호소를 했는데 사실은 아무 조치가 없었다라고는 애초에 이제 그 문제 제기가 있었고 네. 이메일까지 보냈다고 했는데 박상기 법무장관은 처음에는 이메일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을 했다가 네. 2시간 만인가 이제 그러니까 받은 적은 있다고 이제 정정을 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가 아직 이건 안 밝혀진 거죠. 네. 저희로서는 저희가 요청했던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고요. 예. 이거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네. 지금 뭐 그 박상기 법무장관에 대한 기사나 이런 데에도 보면 댓글에서 네. 왜 가해 당사자가 아닌 장관을 공격하냐 네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서 검사가 장관님을 공격한 게 전혀 아니고요. 네. 장관님께 이 메일을 보낸 것을 저희가 언급을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네네. 검찰 내부에서 서 검사가 인터뷰를 하고 나니까 검찰 내부의 문제를 내부에서 해결하지 않고 왜 현직 검사가 외부에 가서 인터뷰를 했느냐. 그래서 아니다. 우리가 바로 외부에 가서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예. 내부에서 이런 요청을 했는데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런 그 인터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예. 그러면 내부에 어떤 절차를 밟았냐. 그래서 이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거고요. 네네. 장관님이 거기에 대해서 오전에 답변하신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오후에 네. 바로 잡아줘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궁금한 건 그래서 이 이메일을 본 박상기 장관이 법무부 인사에게 만나서 이야기를 해봐라 어떤 이야기인지 파악해보라라고 네. 지시까지 내렸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저희는 답 메일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뒤에가 지금 그 다음에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 후에 장관님이 말씀하신 분을 네. 서 검사가 만나서 네. 피해에 대한 고충을 좀 더 상세히 얘기를 했고요. 만난 것까지는 만났고요. 사검사가 그러면 네, 혹시 11월 8일에 그러면 만났습니다. 그 법무부 인사가 그 어떤 사람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줄 수는 있습니까? 언론에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법무부 검찰과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 과장이 네. 그 서지영 검사하고 직접 만나서 도대체 무슨 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다 들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감감무소식이고요. 그 뒤에 그 후에 어떤 조치도 내려진 게 없으니까요. 예. 네. 서검사 입장에서는 음, 적극적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 조치가 없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걸 이제 세상에 네.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거잖아요. 네, 네. 이야기가. 예, 혹시 그러면 그 뒤에 어떤 것이 있었는지 법무부로부터 서지영 검사가 언론 인터뷰 뒤에라도 네. 설명도 안 해줬습니까? 법무부에서? 서 검사가 인터뷰를 한 후에 예. 법무부 또는 검찰로부터 연락을 받아서 통화를 한 적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제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이건 네. 좀 더 알아봐야 되는 사안으로 네. 이렇게 좀 남겨놓고요. 네. 자 오늘 그 조희진 서울 동부지검장을 단장으로 하는 진상조사단이 이제 출범을 했는데요. 네. 근데 일단 이전부터 해줘. 오늘 한 조간이 조희진 검사장이 사실은 그때 이 이야기를 듣고 안택은 이 사람이랑 못 건드리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네. 변호사님이나 서지영 검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세요? 서 검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희진 검사장님께 네. 피해 호소를 한 적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면 뭐 안택은 이 사람 못 건드린다라는 그런 뭐 답변도 나올 여지도 없었다 이렇게 봐야 서 되는 거예요? 검사가 경험한 사실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이 진상조사단 왜냐하면 근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나 이런 데에서는 검찰 자체적인 조사단 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네. 외부 그 위원이 그 들어오는 위원회를 꾸려서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오늘 출범한 그 진상조사단은 검찰 내부 인사들 검사와 수사관인데 네. 일각에서는 결국은 자기 식구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건데 끝까지 가겠느냐에서 물음표를 찍는 시선도 솔직히 있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가해자로 지목된 분들도 검찰의 식구고 네. 문제 제기를 한 서검사도 검찰의 식구거든요. 네네. 식구들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잘 파악을 해서 또 다른 식구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네. 잘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워낙에 사안이 엄중하기 때문에 예. 거기에 계신 분들이 어떤 구성이 되든지 간에
제대로 잘 조사하고 진행할 거라고 저희는 신뢰하고 있습니다. 아, 신뢰하고 있고. 네. 오늘 출범을 했는데 혹시 서검사 쪽으로 연락이 왔습니까? 이 진상조사단에서? 아직까지는 연락받은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그 최교일 당시 검찰국장이죠. 그 네. 당시 이제 이 SNS에 주장하기로 이문정 검사를 상대로 들쑤시말라고 호통한 적도 내 기억으로는 없다고 주장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감찰 중단과 관련해서는 서 검사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기로 했다. 네. 이런 주장 계속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게 진실입니까, 변호사님? 몇 차례 말씀을 드리기는 했었는데요. 네. 서 검사는 가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서 검사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네. 징계를 하고 말고는 서 검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조직 네. 내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 대해서 부적절한 행위, 현행법상 범죄 행위가 되는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네. 조직의 담당자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피해자의 선처 의사가 있을 때 징계를 경하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네. 징계 자체를 덮은 거에 대해서 정당하다라고 합리화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최교일 이제 지금은 자유한국당 의원인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주장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주장은 그분이 주장하는 것이고요. 판단은 결국은 법과 절차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것이니까 네네. 네, 그거는 뭐 저희가 판단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드릴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법논리를 앞세워서 이 당시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그러니까 친고죄였고 시효는 1년이었는데 이미 지났고 네. 민사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어렵고 네. 그러니까 법논리를 먼저 앞세우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런 시각, 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현실 법상으로는 그렇고요. 네. 서 검사가 이것을 세상에 알리고 문제 제기를 한 이유는 가해 당사자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네.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고 예. 그리고 조직 내에서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가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공감대를 끌어내기 위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요. 예예. 본인이 뭐 법적으로 뭔가를 조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는데 법리적으로 되니 많이 하는 얘기를 하는 거는 네네. 뭐 의미 없죠. 그렇죠. 어제 이제 그 1차 발표한 입장에 따르면 그날 장례식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구조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그래서 개선책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이게 본질이라고 맞습니다. 서지현 검사께서는 이제 강조를 하셨는데요. 네. 자, 그럼 변호사님 개인의 의견이어도 좋고 서 검사하고 이야기를 네. 나눈 결과에도 좋은데 네. 손을 댄다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인식이 일단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의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데요. 네네. 조직 내에서 이런 성폭력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피해자가 했을 때 피해자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네네. 사실관계를 밝힌 다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게 매뉴얼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매뉴얼화? 예. 제도화돼 있어야 되고요. 시스템화돼 있어야지 네. 그렇지 않고 이게 사람에 따라서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면 이런 사태는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검찰 내에서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라고 저희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비단 검찰 내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조직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차제에 각자의 조직에서 이런 성폭력, 직장 내의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서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있고 실제 그게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을 하고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도 피해자가 제대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조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문제 제기하면 결국은 왕따당하고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이탈당하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즉 피해자가 문제 제기를 한 이후에 안전을 담보받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못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인식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서 이제 그 변호사님께서 검찰 조직 안에서 서지현 검사의 업무 능력 이런 걸 문제 삼는 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전해 주시니까 더 걱정이 되는데 이런 비슷한 사건 이제 민간 쪽에서 보면은 오히려 피해자가 그 회사나 이런 곳을 떠나는 경우가 다반사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못 견디고 결국은 서지현 검사님은 좀 꿋꿋하게 버티고 계속 검사 역할 하시는 거죠 앞으로도. 지금 서지현 검사가 해야 할 일은 이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문제점이 밝혀지고 대안이 나오도록 하는 네네. 거기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요. 네네. 본인이 앞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라거나 이런 부분은 그런 게 마무리되고 나서 네. 생각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지영 검사의 법률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